혹시 간택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간택은 조선 왕실에서 혼인을 치르기 위해 여러 후보자를 대궐에 모아놓고 왕과 왕족, 궁인들이 직접 그들을 면접하며 왕실의 배우자를 뽑는 행사인데요. 당시 선발 기준은 명문가의 여식으로 부친의 사회적 지위가 그리 높지 않아야 하고 용모와 덕망이 있는 처녀라는 원칙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정치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해 조선 후기에는 세도 정치의 토대가 되기도 했죠. 하지만 조선보다 훨씬 이전인 고구려에서는 본인이 결혼한 왕을 선택하며 무려 55년 동안 막강한 권력을 유지한 한 여인이 있었는데요. 그녀는 고구려의 고국천화 산산왕과 차례로 결혼하며 우리나라 역사상 2명의 왕을 남편으로 둔 유일한 왕비였고, 심지어 그녀의 남편들인 2 왕들조차도 그녀 앞에선 아무런 말도 못할 정도로 엄청난 권력을 누린 여인이었죠. 하지만 교과서에 그녀의 이름이 한 글자도 나오지 않을 정도로 우시왕후는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미지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다 성리학 중심 사회였던 조선시대로 오면서 인륜을 어겼다는 비난을 받으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악녀로 떠오르게 되죠. 요즘 TV 드라마에서 사극이라는 장르에도 불구하고 파격적인 노출 연기로 많은 화제를 부리며 고구려 악녀의 클래스를 보여주고 있는 우시왕후. 과연 그녀는 역사를 대표할 희대의 악녀였을까요? 아님 조선시대 장희빈처럼 시대의 소용돌이 속 희생양이었을까요? 오늘은 한국사에서 보기 드물게 왕후 자리를 2번이나 차지하며 여성으로서 막강한 권력을 누린 우시왕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스물탱이! 우시왕후. 고구려 초기에는 비류나부, 연나부, 계류부, 헌나부, 관나부 등 지금의 중국 산둥만도와 압록강 지역 등 5개 부족을 다스리는 군장이 있었는데, 이는 고구려의 왕에 맞먹는 힘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이 중 계류부는 압록강 일대를 중심으로 성장하며 강력한 군사력과 높은 문화 수준을 가지고 있어 이 5 부족 중 우두머리격이었는데요. 실제로 고구려를 건국한 주목뿐만 아니라 이후 고구려의 왕 대부분이 계류부 출신일 만큼 계류부는 핵심 세력 중 하나였죠. 그런데 오늘의 주인공인 우시왕후는 계류부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우소는 연나부 출신이었지만 연나부의 명린답부가 당시 7대 고구려 왕이었던 차대왕을 살해하고 8대 신대왕을 옹립하게 되면서 자신이 왕이 될 수 있도록 지지해준 연나부에 보답하기 위해 우소의 딸을 며느리로 삼게 된 것인데요. 우시왕후에 대한 기록이 많지는 않지만 당차고 진취적인 여인이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그녀는 왕후로 책봉된 지 4년 후인 서기 184년 고구려 9대 왕인 고국천왕이 연나부의 도움으로 중국 후왕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면서 고구려에서 연나부와 우시왕후의 입지는 더욱 강해지게 됩니다. 첫 번째 왕후, 9대 고국천왕. 연나부의 사람들은 우시왕후를 필두로 고구려의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례하고 거만했으며 노략질을 일삼아 고구려 백성들의 원망이 자자했다고 삼국사기는 전하고 있죠. 특히 그녀의 친척이었던 연나부 출신 어비디와 자가랴가 왕후의 힘을 믿고 백성을 괴롭히는 등 권력을 남용하기 일쑤였는데요. 이 일을 심각하게 여긴 고국천왕은 우시왕후의 일족들을 제거하려고 하자 이에 반발한 이들은 반란을 도모해 왕의 자리까지 위협하게 됩니다. 결국 고국천왕은 이 사건의 진압을 위해 직접 출정해 우시왕후의 반란 측근들을 단숨에 정리하고 이들의 재산을 몰수하게 되죠. 이 과정에서 우시왕후 또한 반란 세력으로 몰리며 위험할 수 있었으나 당시 막강했던 연나부 세력 덕분에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비록 반란을 제압하긴 했지만 아직도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연나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고국천왕은 평범한 농부 출신인 을파소를 조정에 등용하게 되죠. 그는 농부 출신이긴 했지만 훗날 지금의 국무총리 자리인 국상이라는 자리까지 오를 정도로 실력이 출중한 인물이었습니다. 이러한 을파소와 함께 고국천왕은 진대법을 완성하는 등 고구려의 사회 제도들을 정비해 나갔고, 동시에 연나부를 견제하며 왕권을 강화하게 됩니다. 과연 고국천왕은 강력한 연나부 세력을 물리칠 수 있었을까요? 두 번째 왕후가 될 수 있을까?
그러던 197년 5월 우시왕후의 남편인 고국천왕이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나라의 왕이 사망했지만 궁의 일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고 우시왕후는 조용한 틈을 타 몰래 궁 밖으로 외출하게 되는데요. 자기 남편이 죽었는데 슬퍼하지 않고 도대체 어디로 외출한 것일까요? 그곳은 바로 고국천왕의 동생인 발기의 집이었습니다. 남편의 죽음으로 인해서 자신과 가문의 권력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한 그녀는 형이 죽은 뒤에도 동생이 형수를 취하는 형사취소원을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역으로 사용하고자 자기 시동생인 발기에게 자신을 취해달라고 권하기 위해서 찾아간 것인데요. 여기서 형사취소원은 당시 고구려 사회에서 잦은 전쟁으로 인해 가장이 목숨을 잃었을 경우 여자들과 후손들을 지키기 위해 행해졌던 일종의 인구보존 정책이었죠. 당시 고국천왕에게는 3명의 동생이 있었는데 고국천왕과 우시왕후 사이에는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의 첫째 동생인 발기가 가장 유력한 차기 왕위 계승 후보였죠. 그래서 발기를 찾아간 우시왕후는 고국천왕의 죽음을 알리지 않고 만약 선왕이 죽으면 당신을 왕으로 만들어 주겠소 라며 발기를 떠보게 됩니다. 하지만 발기는 형인 고국천왕이 후사가 없었기 때문에 당장 지금 왕이 죽더라도 다음 왕위는 당연히 자기 것이었으므로 결혼한 한나라의 왕후가 이렇게 밤늦게 돌아다녀도 되겠습니까? 라고 모욕을 주며 우시왕후를 내치게 되죠. 굴하지 않는 권력에 집착, 산산왕의 왕후가 되다. 고국천왕의 첫째 동생 발기를 찾아갔다가 거절당한 그녀는 기분이 매우 나빴지만 우시왕후는 지체하지 않고 발기의 동생이자 고국천왕의 둘째 동생인 연우의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자신을 모욕했던 발기와는 달리 연우는 옷을 갖춰 입고 예를 차리며 음식을 손수 차리는 등 그녀를 반겼는데요. 자신에게 우호적인 모습을 본 우시왕후는 대왕이 돌아가셨으나 아들이 없었으므로 발기가 연장자로서 마땅히 뒤를 이어야 하겠으나 발기는 난폭하고 거만하며 무례하여 왕의 자리에 어울리지 않아 당신을 보러 온 것입니다 라며 연우를 유혹하게 되죠. 이에 연우는 다른 귀족과는 다르게 아랫사람을 시키지 않고 직접 고기를 썰어 대접하며 우시왕후에게 우호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때 고기를 써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연우가 손을 다치게 되자 우시왕후는 치맛관을 풀어 다친 손가락을 싸매주면서 이 둘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궁으로 돌아온 우시왕후는 고국천왕의 유언인 고명을 연우가 직접 들은 것처럼 꾸미게 되고 결국 연우는 그녀의 정치적 판단력과 지략 덕분에 고구려 10대 왕 산산왕이 됩니다. 이 일로 매우 화가 난 발기는 군대를 끌고 와 왕궁을 포위하고 있던 와중 당시 고구려의 강력한 상대국이었던 요동의 3만 명 군사와 함께 고구려를 쳐들어오게 되죠. 과연 발기와 연우 두 형제가 맞선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발기는 3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왔지만 허무하게 고구려군에 참패당하고 도망치게 되는데요. 이에 연우는 전투 경험이 풍부했던 막내 동생 개수를 전장으로 보내게 되었고 개수는 형이지만 적이 된 발기를 끝까지 추격해 당신은 한때의 분노로 자기 나라를 멸망시키려 하니 부끄럽지 않습니까? 라며 발기의 행동을 꾸짖게 되죠. 동생 개수의 말을 들은 발기는 부끄러움과 후회스러움을 견디지 못하고 그 길로 달아나 스스로 목을 찔러 자결하며 발기의 난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한편 왕이 된 연우는 다시 결혼하지 않고 자신을 왕위에 올려준 우시를 공식적으로 아내로 맞이하여 왕후로 삼게 되고 우시왕후는 9대 고국천왕에 이어 10대 산산왕의 아내로 제2의 인생을 살게 되죠. 이는 우리나라 역사뿐만 아니라 전세계 역사를 통틀어서 연이어 2번이나 왕후가 된 흔하지 않은 매우 특이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녀가 대단하게 느껴지네요. 왕태우, 끝까지 유지한 권력. 하지만 산산왕 즉위 7년이 지나도록 우시왕후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연우는 우시왕후가 아닌 소우를 통해 아들을 볼 것이라는 태몽을 꾸게 되는데요. 후계자를 낳지 못했지만 우시왕후의 권력이 매우 막강했기 때문에 산산왕은 왕후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꿈은 하늘에 계시다 라는 명분으로 후비를 드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 왕도 눈치 보게 만들 정도로 우시왕후와 연나부 세력이 막강했기 때문에 결국 산산왕은 후비를 들이지 못하게 되죠. 그렇게 아들을 낳는 꿈을 꾸고 5년이 지난 208년 11월 중요한 제사를 지낼 때 사용될 돼지가
주동촌이라는 한 마을로 도망치게 되는데, 난리를 치는 돼지를 한 아리따운 여자가 나타나 미소를 지으며 한 손으로 잡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그날 밤, 단번에 돼지를 잡은 여인의 소식을 들은 산산왕은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우시왕후 몰래 궁을 빠져나가 도망간 돼지를 붙잡은 여인의 집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그녀를 보고 첫눈에 반한 산산왕은 여자의 부모에게 딸과 단둘이 하룻밤을 보내고 싶다 라고 말하고 그녀와 첫날 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녀의 이름은 후녀였는데, 놀랍게도 그 뜻이 왕후가 될 여인이라는 뜻이었기 때문에 산산왕이 꾼 꿈이 사실로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죠.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난 후 우시왕후가 어떻게 이 사실을 알았는지 이를 매우 질투하여 몰래 병사를 보내 후녀를 죽이려고 하자, 자신을 쫓던 병사에게 너희들이 지금 와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왕의 명령이냐 왕후의 명령이냐, 지금 내 뱃속에 아이가 있는데 실로 왕이 남겨준 몸이다. 내 몸은 죽일 수 있으나 왕의 아이도 죽일 수 있겠느냐 라고 소리치자, 병사들은 후녀의 당당한 외침에 겁을 먹고 죽이지 못하고 철수하게 됩니다. 후녀의 임신 소식을 들은 우시왕후는 우시왕후와 연나부의 입지가 흔들릴 상황임을 인지하게 되지만, 이를 걱정한 산산왕이 우시왕후에게 더 이상 후녀를 건들지 말라고 경고하게 되죠. 결국 후녀는 궁에 들어오게 되고 209년 9월 산산왕은 제13년 만에 그토록 원하던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 공로로 후녀는 산산왕의 후비로 정식적으로 기록되고, 그녀의 아들 교체는 5살이 되던 213년에 왕태자로 책봉되게 되죠. 당시 최고 권력자였던 우시왕후는 이들을 가만히 두었을까요? 역사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차피 우시왕후도 아이를 낳지 못했기 때문에 산산왕이 후녀와 아들 교체의 안전을 대가로 그녀의 권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둘 사이에 서로가 원하는 걸 보호해 주도록 5종의 거래가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던 227년 5월 고구려 10대 왕 산산왕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후 후녀의 아들 교체는 고구려 11대 왕 동천왕으로 즉위하게 되지만, 왕태후가 된 우씨는 동천왕을 괴롭힐 정도로 이후에도 그녀와 연나부 세력은 하늘을 찌르도록 여전히 강력한 권력을 보여주죠. 그렇게 우시왕후는 두 번의 왕후 47년과 동천왕 즉위 후 왕후로 7년, 3대 왕에 걸쳐 약 55년간 고구려 최고의 권력자로 군림했습니다. 스물탱이! 당시 고구려의 형사추수원을 한 아내는 본 남편의 옆에 묻히는 게 관례였지만, 노년에 접어든 우시왕후는 산산왕 옆에 묻히겠다고 유언을 남겼고, 결국 234년 9월 그녀는 세상을 떠나며 산산왕 곁에 묻히게 됩니다. 성리학 중심 사회였던 조선에서는 인륜을 어긴 악녀로, 현대에 와서는 자신의 욕망을 위해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여성으로 평가가 엇갈리는 고구려 최고 권력 우시왕후. 한국 역사상 2명의 왕을 남편으로 둔 유일한 왕비였고, 심지어 그 왕 중 한 명은 자신이 만든 왕이었기 때문에 고구려 역사는 물론 한국사에서도 몇 안 되는 여성 중 한 명인데요. 과연 우시왕후는 권력의 핵심에 있었던 55년 동안 진정 그녀가 원했던 행복한 인생을 살았을까요? 오늘 또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